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지금 이 사연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편과의 지난 기억을 곱씹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가 떨린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네요. 한때는 저보다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네요. 남편과는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1학년 저는 4학년이었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보다 연하인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어서 먼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뒤늦게 수능 공부를 했다나요. 그래서 남들보다 늦은 24세 나이에 대학에 들어왔고 그렇게 졸업반이었던 저를 만난 거지요. 남편은 나이 차이 때문인지 동기들과 어울리는 걸 불편해했어요. 동갑이었던 저나 제 동기들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남편이 신입생이다 보니 어울리는 게 편치 않았고 게다가 같이 수업을 들은 건 한 번뿐이었으니 친해질 만한 시간도 이유도 충분치 않았달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졸업을 했고 이후로 한동안 남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우연히 재회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잘 지내는지 그런 것조차 딱히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과는 학교 졸업 후 7년 만에 아는 선배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남편이 용케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해왔지요. 마침 저는 저대로 식장에서 결혼식 주인공인 선배를 제외하곤 아는 얼굴이 없어서 퍽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희는 자연스레 그간의 소식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연락처도 교환했네요. 결혼식장에서 나와 헤어지면서 인사치레로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핑계로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볼 수 있냐며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그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남편과 제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제가 언젠가 한번 헤어지자고 했었거든요. 처음 헤어지잔 말이 나왔던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재회를 했을 당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해 회사원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데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비용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먹고 싶거나 가고 싶은 곳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포기를 해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데이트 방식이 저에게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다시 만나자고 조심스레 애둘러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도 이런 제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헤어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거든요.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는 엉엉 울면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답니다. 안 지나서나 제 생각만 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시험 끝날 때까지만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사귀는 내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선 정신 차리라고 모질고 매정하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유야무야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1차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원망은 오롯이 저에게 돌아왔고요. 제가 자기를 불안하게 해서 자기가 수험 기간 내내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나요. 어이가 없고 억울하긴 했지만 헤어지자고 했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제가 남편에게 세뇌라도 당했던 건지 실제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남편에게 열심히 해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뭐라건 간에 어쨌든 시험은 끝났으니 약속대로 헤어지자 했어야 했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1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시험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 생각에도 달리 핑곗거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취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보란듯이 한 달 만에 취업에 성공했어요. 비록 이름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건실한 무역회사였지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아버님 지인이 계약직으로 채용해 주신 걸 알게 되었지만 아무튼 그때는 한 달도 안 돼서 직장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평생 믿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후로 남편과 저는 비로소 평범한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연애다운 연애를 했습니다. 지난 2년이 고생스러웠기 때문인지 뭘 해도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년의 연애 중 가장 좋았던 시기였으니 재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서 서로 재정 상황을 오픈했는데 남편은 저보다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한 데다가 수험 기간도 있다 보니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모은 돈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저도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 겨우 이 돈 가지고 결혼하자는 소리를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하나둘씩 발견되다 보니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더군요. 파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이 좀 더 돈을 모은 다음에 식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남편이든 누구든 제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속물이라고 욕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인데 생각이 많이 어렸던 거지요. 그래서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 혼자 고민만 했어요. 하지만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정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네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서울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에 살고 계세요. 친정아버지께서 몇 년 전 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내셔가지고 생각보다 일찍 회사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는 일찍이 사두셨던 땅에다가 지금의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 전원주택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1층에는 주방과 거실이 그리고 2층에는 친정부모님이 쓰시는 안방과 제방이 그리고 3층엔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방과 드레스룸이 있었지요. 그리고 마당에는 친정부모님이 손수 가꾸신 나무와 꽃들 그리고 작은 텃밭이 있었고요. 아무튼 친정부모님과 약속한 당일 남편은 꽤나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친정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없는 돈을 만들어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 딸인 제가 고생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차라리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 하시대요. 생활비 같은 건 받지 않을 테니 그런 돈 모아서 독립하라고 대신 신혼방에 들어갈 각오라던가 그 정도는 남편더러 해오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정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당연히 싫다고 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식을 올리고 나서야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곤 무척이나 불쾌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돈을 못 보태준다고 친정으로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서 저더러 여시 같고 발칙하다 하셨다네요. 남편은 자기가 제 편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거라며 마치 저를 꽤나 위해줬단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식까지 올린 상황에서 어머님 아버님께 따지고 들며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은 가슴에 묻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만 놓고 보면 크게 모난 구석도 없었고요. 친정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돈도 착착 모여가고 이대로라면 한 2, 3년 후에는 그럭저럭 독립할 수 있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네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친정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꼭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목이 메이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래서인지 웬만한 일들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삭히시는 편이었어요. 아픈 곳이 있어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언젠가 친정아버지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냐고 물었더니 근래에 소화가 잘 안 되었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육감이라고 해야 할지 순간 불안한 마음이 확 들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동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여기저기 살피더니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1시간쯤 떨어진 대학병원에서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간암이라고요. 평소 술 한 방을 입에 대지 않으시던 분이라서 당장 아버지 본인도 그리고 같이 갔던 저와 남편도 오진환이냐고 의사에게 화를 냈었을 만큼 믿기지 않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후로 아버지는 정확히 30일 만에 세상을 떠나시대요. 친정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친정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친정아버지가 떠나서 너무 슬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까지 무너지면 친정어머니는 누가 챙겨드리나 그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슬픈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친정어머니 마음만 달래드리는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옆에서 안아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정도였달까요. 그리고 그런 저와 친정어머니를 보기가 불편했던 건지 2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오대요. 남편은 친정어머니께 당분간 안방을 비워두시고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지내시던 공간이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면서 일부러 거리를 좀 둬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나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친정어머니도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탓인지 남편의 그런 말이 꽤나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친정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작은 방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와 지내시던 안방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공간으로 두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친정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모시고 며칠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남편하고 같이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2분 사시는 전셋집 계약이 끝나가는데 계약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대출이라도 받으셔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 달리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네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갚냐면서 저더러 갑갑한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저도 짜증이 나서 그러면 집을 줄이셔야지 별 수 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시부모님 이야기에 전세금 어쩌고 하니까 기분도 언짢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이 집으로 오시게 하면 좋겠답니다. 황당해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했어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끼케야 전세금이나 좀 보태달라고 하려고 저렇게 밑밥을 까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합가라니 그것도 저희 집도 아니고 저희 친정부모님 집인데 제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남편은 집도 크고 방도 비어있는데 안 될 건 뭐냐입니다. 언제까지 안방을 비워둘 수도 없는 노르산이냐면서 자기가 보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가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이참에 안방은 시부모님께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저도 모르게 순간 손이 먼저 나갔어요. 남편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친정어머니 안방으로 가시라고 할 거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은 진작에 때려치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 와이프한테 지금 합가를 운운하는 것도 부족해서 어디다 누구를 살게 하겠다는 거냐고. 그리고는 제가 남편더러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화를 냈네요. 그러자 남편도 저를 한 대 때릴 기세로 손을 들더니 이제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이 집의 남자라곤 자기 하나 아니냐면서 앞으로 큰 결정은 자기 뜻에 따르랍니다. 그리고는 욕을 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도 달리 보이고 한마디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솔직히 이후로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 한 짝까지 다 갈갈이 찢어놓고 싶었을 만큼 남편이 싫었네요.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친정어머니께 남편이 행여나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혼이고 뭐고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친정어머니만 챙기느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치 않았어도 남편 비위를 맞춰주는 일이 생겼고, 그러니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자기한테 시쳇말로 쫄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날이 갈수록 아주 자기가 이 집에서 모나 되는 것 마냥 주인 행세를 하질 않나? 정말 가짠터라니까요. 그리고 기어이 남편이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친정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원래대로면 집에서 한상 차려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 때문에 그러고 싶지가 않대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남편도 처먹을 텐데 그 꼴이 보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쓰면서 돌이켜보니 정말 남편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헤어지는 건 하루 이틀 시간 문제였던 거지요. 아무튼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식사를 마치고는 친정어머니 아래 위로 옷 한 벌도 해드릴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는데 어머니가 속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쇼핑도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냥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친정어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현관에 들어가는데 집안이 시끌시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대요. 그리고 2층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어떤 아저씨와 친정부모님 가구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는 시부모님이 서 계셨고요. 제가 황당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고 온다고 했던 거 생각 안 나냐고 되려 저에게 소리를 치대요. 그래서 남편 옆에 있던 아저씨에게 여기 집주인이 저희 어머니신데 지금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러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여기 젊은 사장님이 자기 집이라고 했다면서 기존 가구 다 빼서 처분하고 시부모님 짐으로 채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삿짐차도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다나요. 제가 친정어머니더러 작은 방에 가 계시라 했습니다. 경찰도 부르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여기 못 산다고 하면 당신들은 어디로 가란 이야기냐며 여기 살게 되는 줄 알고 짐도 다 빼왔다고 못 나간다고 배째라 하시대요. 그리고는 원래 아들 없는 집에서는 사위가 아들 노릇하는 거고 장인이 죽었으면 이 집 가장은 자기 아들이 맞는 건데 그러면 아들이 자기 부모 좀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랍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돈 한 푼 없이 아들만 맨몸으로 덜렁 장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사돈 재산을 탐내시냐 했습니다. 이래서 수준 안 맞는 집구석하고는 상종을 말았어야 한다고. 저도 그런 말까지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또 다시 손을 들었는데 그건 다행히 옆에서 짐 빼고 계시던 아저씨가 무슨 짓이냐며 남편을 막아서 주셨지요. 듣자 하니 지금 막무가내로 남의 집에 눌러 앉겠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제 편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왜인지 그 아저씨는 저보다 더 열과성을 다해서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제가 자기를 고소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당신도 시집 보낸 딸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감사한 일이었지요. 경찰의 개입으로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당신 집에 있는 거 싫으니 나가달라고 하셨고 경찰도 집주인이 싫다 하면 별 수 없다면서 짐 챙겨 나오라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더러 심보가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은 거라 막말을 하시길래 저도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 왜 집구석이 그 모양 그 꼴인지 알겠다고 받아쳐버렸네요. 그 나이 되도록 뭐하고 사셨길래 아들 재산도 아니고 사돈 재산에 침을 바르려고 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경찰이 있는데도 또 손을 들어서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는 남편을 고소했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서로 못 볼 꼴을 다 본 상황이라서 웬만하면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 앞으로 남긴 그 전원주택의 절반을 자기에게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버텨가지고 방법이 없었네요. 그래도 제가 이길 거란 확신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이 지겹긴 해도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친정아버지와의 추억이 그립고 아쉽지만 집을 팔기로 하셨어요.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저랑 둘이 살기로 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친정아버지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편 후기라고 해야 할지 멋대로 전세 빼서 서울에 살림살이 다 싸들고 올라오신 어머님 아버님은 결국 반지하 빌라에 전세로 다시 들어가셨고요. 남편도 거기 같이 사는 눈치예요. 저더러 자기가 혼수해왔으니까 그 돈부터 돌려달라는데 생활비 안 내고 저희 집에서 먹고 잔 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못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이 될지 평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하고 살지 않으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앞에선 장사 없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이네요. 비록 이혼녀 딱지가 붙긴 했지만 그래도 돈은 안 뜯겼으니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주의하면서 살겠습니다.